정부는 이 자산 가격 자체를 어떻게 좀 마사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너무 내리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 세 가지 욕구가 같이 있으면서 뒤죽박죽이 된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정책 수단을 잘못 쓴 거죠. 전체 보유세는 한 종류의 세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집이 있더라도 일정하게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은 몇 가지 목적으로 구성돼 있죠. 핵심적으로는 아마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불로소득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환수하거나 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함께 가격 안정 효과까지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간 써왔던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 뭐 불만도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적절한 목적에 맞춰서 좀 수단이 합치되게 이제 쓰였는가라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과거부터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까 장기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한테만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에서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정부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하면서 추진을 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는 이유가 뭐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설득이 없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우리가 바꾸는 목적이 뭔지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격인데 부동산은 정부는 이 자산 가격 자체를 어떻게 좀 마사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마사지라 하면 결국 너무 내리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이 세 가지 욕구가 같이 있으면서 뒤죽박죽이 된 거죠. 저는 조금 전에 주진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보유세는 한 종류의 세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작은 집이 있더라도 일정하게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다. 집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두 가구, 세 가구 그러면 이제 위로 올릴 수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거는 이제 집을 가져도 작은 집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만 재산세를 내고 보유세가 이쪽에 뭐 죄악세처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쪽은 세금 내는 거 싫다라고 그렇게 정서가 그렇게 양극화로 나뉘었어요. 세금을 높여도 세금은 세입이라는 다른 문제가 기본이고 거기 약간의 이제 빈부 해소지 이걸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석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이 잡는 거거든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지 세금을 때린다고 집값이 잡히고 그러지는 않는데 전혀 엉뚱한 정책 수단을 잘못 쓴 거죠.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세금을 들고 나온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금을 잡더라도 부동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세금입니다. 하나는 보유세고 하나는 거래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십 세기를 걸쳐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고 거래세를 낮추면 보유세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트렌드가 있는 거지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 다 강화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권만 유일하게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했어요.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렇게 강화하는데 어떻게 매물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권의 바둑으로 치면 몇 가지 좋은 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수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종부세를 어떻게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종부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못 없앴단 말이죠. 그때 저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없앴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와 반대로 또 막상 재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처음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곳은 놔둔 채 2주택자들이나 이제 다주택자들로 팔게 하는 방법을 쓰면 그러면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순에서 정부는 이 모든 작전이 일단 자기네들의 정책이 뭔가 통해서 가격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내려가면 그러면은 같이 쓸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게 그 효과가 나기도 전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이게 막 이상해버리게 된 거죠.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이게 뭐 이를테면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근데 그걸로 불로소득이 실현되는 거는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도 일부 좀 작동을 한 것 같고, 동시에 아마 보유세를 계속해서 높이다 보면 결국은 안 내놓고 배기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뭐냐면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인데, 재산세인데, 재산세를 안 건드리면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덕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양도소득세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서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네. 그것에 대비해서 그럼 무슨 세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완전한 논의가 되는 거죠.